당신이 살아있었군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버린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버렸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자신이 버림받은 거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3년 전 한 여자가 남자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느 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일군 제국 그 빌딩의 지하 청소 구역에서 쓸고 닦고 아무 말 없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 한켠이 아릴 겁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었던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지금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상 42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하성그룹 본사. 대한민국 유통업계 1위, 자산 규모 8조 원. 그 제국의 꼭대기 42층 회장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수진 56세. 짧게 정리된 은빛 머리칼, 날카로운 눈매, 흔들림 없는 자세. 그녀가 사인 하나를 하면 수백억이 움직이고 눈썹 하나를 찌푸리면 임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6시 반. 수지는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25살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 습관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비서 이지연이 서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입니다. 9시에 재무팀 보고 11시에 신규 협력사 미팅, 오후 2시에는 하성재단 행사 참석이 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더미 맨 아래 한 장. 인사팀에서 올라온 청소 용역 직원 신규 배치 명단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훑어보지도 않을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손이 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이준혁? 58세. 청소 3팀 배정.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왜 그 이름에 멈췄는지. 흔한 이름입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이 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도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이름 세 글자가 머릿속 한켠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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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23년 전 깊이 묻어버린 무언가가 땅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것처럼. 수진이 이준혁을 처음 만난 건 33살 봄이었습니다. 당시 수진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과장이었고 이준혁은 대학교 앞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이었습니다. 회사 근처라 점심시간마다 들러서 책을 뒤적였고 주인 남자는 말이 없는 대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 수지는 우산도 없이 서점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없이 낡은 우산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져가세요. 내일 돌려주셔도 되고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친절이라는 게 얼마나 드문 건지 수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수진이 힘든 날에는 서점 한켠 구석 자리를 내줬고 수지는 퇴근길에 늘 그 서점에 들렀습니다. 사귄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 1년이 지났을 무렵 준혁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래요? 서점을 키워서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그때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앞에는 다른 길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아버지 친구가 운영하는 중견기업 임원 아들과 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안정적이었고 집안도 좋았고 수진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훨씬 빠른 길이었습니다. 수진은 스스로에게 솔직했습니다. 나는 사랑보다 성공을 선택하고 싶다고. 준혁에게는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준혁을 찾지 않았고 준혁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수지는 그 기억을 단단히 봉인해 두었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명단 한 줄이 그 봉인을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핑계는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창고에 맡겨둔 서류 박스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왜 거기 내려가는지 수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고 희게 뻗어 있었고 어딘가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대형 걸레를 밀며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약간 굽은 어깨, 하지만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손. 수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마도 발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칼, 세월이 새긴 주름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전혀 변하지 않은 그 눈빛만큼은 이준혁이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수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알아본 것인지 모른 것인지 수진은 그 순간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하고 지나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이 심장이 이렇게 뛰어본 게 언제였던가.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3년 전이었습니다. 딱 23년 전.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넓은 한남동 자택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이혼한 집. 남편은 떠났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여자의 고독이라는 게 이런 건지 수지는 새삼 그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수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이준혁 서점. 한참을 찾았지만 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점 이름도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에서 올라온 청소 직원 명단 있지? 거기 이준혁이라는 분 이력서 가져다 줘. 비서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청소 직원 이력서를 회장님이 직접 보시겠다고요? 뭐가 이상해? 직원 관리가 내일이야, 아니야?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이력서 한 장이 수진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준혁, 1967년생, 학력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전 직장 서림서점 운영 1998만 2009, 이후 다수의 임시직 근무. 수진의 눈이 그 한 줄에 멈췄습니다. 서림서점, 그 이름이었습니다. 23년 전 비가 쏟아지던 날 처마 밑에서 우산을 건네받았던 그 서점. 틀림없었습니다. 수진은 이력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점을 11년 동안 운영했다가 2009년에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5년 동안은 뭘 했을까? 이력서에 적힌 다수의 임시직이라는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누군가의 15년을 고작 5글자로 압축한 무거운 단어. 그날 저녁 수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핑계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이번에도 지하 복도에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건물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2사람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수진은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 눈빛,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혹시 예전에 서림서점 하셨어요? 준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수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를 모르세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반가움도 그리움도 그냥 고요했습니다. 강수진 회장님이시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 했다는 것. 그게 차라리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된 게 우연이에요?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반갑게 웃는 것도 아닌 그냥 담담한 웃음이었습니다. 용역 회사에서 배치해줬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러 왔을 뿐입니다. 수지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없었다는 듯이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결제를 하고 인터뷰에 응하고 철의 여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이유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퇴근길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하 버튼 위에 손이 머물렀습니다.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비서 이지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괜찮아. 짧고 단호한 대답. 하지만 그날 밤 수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본 적이 몇 년이나 됐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우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23년 전 비 오던 날 준혁이 건넨 그 우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돌려줄 기회가 있었지만 끝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준혁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수진이 떠나겠다고 말한 다음 날 서점 문 앞에 꽂혀 있던 것.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읽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봉투째 상자에 넣어버렸습니다. 수진은 23년 만에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잘 가요. 잘 살아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 당신에게 맞는 길이겠죠. 나는 당신이 선택하지 않아서 슬프지만 당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세요. 준혁. 수지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넓고 고요한 집 안에 혼자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성벽처럼 조용히.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은 늘 그 시간에 지하 복도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수진이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서점은 왜 닫게 됐어요? 준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작게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감당이 안 됐어요. 그게 다예요?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수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준혁은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대답이었습니다. 왜 여기 지원했어요? 진짜로. 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어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요. 수지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나이 먹어서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말. 수진이 만든 이 거대한 회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유일한 일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오래전에. 힘들었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포장하지 않은 그냥 솔직한 대답.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준혁은 한참 수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한 적 있어요. 왜 붙잡지 않았나? 왜 그냥 보냈나? 근데 이제는 그냥 그게 우리 몫이었나 보다 싶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던. 그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한 것과 원망하는 건 달라요. 그 말이 수진에게 가장 깊이 박힌 말이었습니다. 미안한 것과 원망하는 건 다르다. 준혁은 수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하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직업지원센터 있지? 네, 있습니다. 거기 운영 예산 2배로 올려. 그리고 시니어 북카페 프로젝트. 예전에 올라왔던 기획안 다시 꺼내. 비서가 눈을 깜빡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청소 3팀 이준혁 씨. 재단도서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제안해봐. 서점 운영 경력이 있으니까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아서.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에게 제안서가 전달됐습니다. 저녁 늦게 수진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아닌 직통번호로. 감사합니다.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한참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8조 원의 제국을 쌓는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날 밤 따라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가장 소중했던 게 무엇인지, 수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23년이 지나서야 그것이 늦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밤 수지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낡은 우산을 손끝으로 살짝 쥔 채로 버린 사람이 더 오래 아픕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슬프지만 언젠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버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오래 잊고 삽니다.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강수진은 그걸 56세에 알았습니다. 늦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인생에서 깨달음에 정해진 시간표는 없습니다. 어떤 진실은 56에야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오래전에 지나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소중한 분들 옆에 오래오래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